안녕하세요. 중단기의 이선아 강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겨울방학인데요. 자, 어떻게 겨울방학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올 겨울방학 때 중국어 실력을 좀 확 올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중국어 작문, 한중 번역 이런 것들을 실력을 좀 겨울방을 이용해서 올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법이라고 하면 되게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중 번역이나 작문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제목을 일단 뭐 중국어 작문 점수 한 방에 올리는, 그죠? 예, 문장이 술술 써지는 비법이라고 좀 거창하게 잡아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어 작문, 그 중에서도 한중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요, 일단 신문은 내 친구라고 했는데 한중 번역인데 왜 갑자기 신문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급 중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거나 한중 번역을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일상 신변 잡기의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너 어제 주말에 뭐 했어? 뭐 영화 봤어? 뭐 영화 어땠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로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제 이런 주제를 막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이제 실현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보복, 그죠?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한국 연예인들 진출 못하게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번역이나 작문은 더더욱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고급 중국어를 좀 공부해 봐야 된다. 그래서 HSK 한 5, 6급 땄는데 이제 조금 더 수준을 업하고 싶다 하시면 제일 먼저 하실 게 지금부터 부지런히 신문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시사 저변에 걸친 기초적인 어떤 시사 배경 지식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고급 중국어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걸 추천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급 중국어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면 제가 역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일단 신문 보기부터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겨울 방학부터는 좀 신문에 취미를 들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문은요.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액정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신문 기사 말고요. 종이로 된 활자 신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꼼꼼히 신문, 종이 신문 보시고 뭐 중요한 표현들은 내가 한국어로도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 자, 미국 경제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영향을 받겠구나. 아니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했다는데 이게 이런 개념이었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알아가고 쌓아가셔서 전반적인 지식들을 좀 기초를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요하고 싶은, 그리고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일단 첫 번째 신문 보기. 그래서 신문 내 친구처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신문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 무식하게 박식해지기 뭐 이랬네요. 선생님 무식과 박식은 반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박식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똑해지기 위해서 좀 무식하게 공부하자 이런 의미예요. 내가 박식해지려면 금방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신문 보기가 조금 적응이 되시면 시사 잡지 이런 것도 하나 구독하시면 좋겠어요. 신문보다는 시사 잡지가 훨씬 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기사들을 분석한 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보기가 좀 적응되신 분들은 시사 잡지 한두 개를 꾸준히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지셨으면 다음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경제서들. 저희가 이제 고급 중국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 얘기를 되게 많이 다뤄요. 근데 경제 용어라든지 개념을 잘 모르시면 중국어 문장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서적 중에 경제 용어나 경제 개념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정말 얇은 기본서, 경제 기본서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앞으로 중국어 공부하실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에 신문, 그다음에 시사 잡지 하나, 기본적인 경제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나 스스로를 좀 똑똑해지게 만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만 공부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 이럴 때는 또 재밌는 시사 말고 어떤 수필이나 소설이나 이런 그 책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해력이 좀 쌓여야 여러분들이 논리력이 생기고요. 논리력, 이해력이 좀 생겨야 앞으로 고급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한중 번역, 작문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이라서 일단 이 기본 작업들이 좀 전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어요. 그래서 꼭 올 겨울방학 때 신문, 시사 잡지, 그 다음에 간단한 경제 기본서 하나 정도는 내가 꼭 봐야겠다. 이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게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중한번역 어휘와의 전쟁 했는데요. 선생님 아까 한중번역 비법 가르쳐 주신다더니 왜 중한번역 얘기가 나오셨나요? 정말로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한중 번역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중한 번역은 하지 않고 한중 번역만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중국인들이 어떤 한 표현을 두고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중 번역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중 번역을 잘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한 번역이 바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한 번역을 많이 하시면서 다양한 이 어휘들을, 중국어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어의 어휘 모른 채 그냥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한자로 바꾸시는 이거는 한중 번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세요. 그냥 한국어를 중국어로 한자로 옮기는 거, 이거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과 번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스럽게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옮겨주느냐, 이게 좋은 번역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많은 중국어 문장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쓰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것들을 써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번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중 번역을 잘 하시려면요, 많은 중국어 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역시 중국어 문장 보기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중 번역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번역하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 중국어로 비문이거나 아니면 중국어로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공부한 내용들은 꼭 숙지하셨다가 올 겨울방학 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저희가 한중 번역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중 번역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를 그대로 중국어나 아니면 한자를 그대로 옮기는 이걸 번역이고 작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막 옮겨 놓고 보니까 중국어로 뜻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본인이 해놓고도 어색하고 이러다 보니 한중 번역은 어려운 거구나. 이거 나는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데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뭐냐면 한중 번역을 할 때 3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한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3가지 단계로 제가 나눠봤어요. 자, 한국어 문장을 보고 중국어로 옮길 때 바로 그냥 중국어 대입해서 갖다 단어만 바꿔주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일단 하실 거,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서 이 문장을
짧은 의미 단위로 좀 나눠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긴 문장은 번역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문장이 좀 짧아지면 번역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좀 짧게 만들어 볼 수는 없는지, 의미상 여기까지는 A라는 의미로 가고, 자 뒤에는 B라는 의미로 해서 의미를 나눠서 쪼개서 짧게 문장을 나눠볼 수 없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문장을 가능하다면 짧게 만들어 보기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그 짧게 잘라진 한국어의 문장들을 그 안에서 이제 중국어의 어순 배치. 여러분 중국어 어순은 한국어랑 다른 거 아시죠? 중국어 어순은 먼저 주어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갑니다. 그래서 我爱你, 그죠? 我吃饭 이렇게 동목 구조인 거고요. 저희 이제 시사중국어 중급이나 초급 이런 독해 하시다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중국어의 어순 구조, 주동목 구조를 강조하는데요. 자, 한국어 문장 안에서 이 동목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서 이거를 중국어 어순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동목 구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야 요 단계를 거쳐야 번역이 중국어스러운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어 지문에 있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이 많은 중국어 문장에서 정리해놨던 어휘들이나 성어들, 그 다음에 따페이 구문들을 활용해서 좀 바꿔보시면 훨씬 더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번역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 한중 번역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두실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한국어 문장 잘 읽어보고 의미를 잘 분석해서 가능하면 짧게 문장을 끊어보고, 두 번째, 짧게 끊은 문장 안에서 어순 배치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되니까 중국어 어순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중국어의 어순 배치라 하면 주동목 구조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가 배운 표현을 활용해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운 표현을 살짝 바꿔서 번역을 하시면 돼요. 한국어 문장의 단어를 그대로 쓰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조금 그런가 보다 이해는 되시는데 이걸 어떻게 또 실제 해야 되는지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한 문장이에요.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한 문장. 이거 중국어로 중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평教育 机会 提供뭐 이렇게 그냥 막 단어만 집어 넣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못 해요. 왜? 이 절대 중국인을 배려해서 어떤 중국어의 동목 구조 맞추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잘 쓰는 중국어 표현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국어에 한자 도금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거는 작문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단계대로 한번 번역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한국 문장 잘 읽고 문장을 가능하면 좀 짧게 끊어보자고 했죠. 자,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서, 자, 뭐뭐를 통해서 통고 이런 걸 넣어볼 수 있겠다. 생각나세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서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통구어 뭐 디공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끊어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그죠? 끊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죠? 사회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끊고.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문장으로 이렇게 또 하오 표현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문장을 나눠서 번역해 주시면 훨씬 쉽겠다라는 거죠. 자, 의미상 이렇게 끊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끊은 문장, 짧아진 문장 안에서의 주동목 구조를 잡자라고 했죠. 중국어 어순 구조로 바꾸자고 했죠. 그래서 뭐뭐를 통해서 할 때는 항상 통구어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죠? 이 통해서를 앞으로 보내고 뭘 통했어요?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서 디공, 教育机会이겠네요. 디공机会따페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제공하다 앞에 놓고 무엇을? 교육 기회를 얘가 실은 목적어인 거죠. 어순.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다. 을이 들어가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럼 뒤에 끊다라는 동사 위치 어떻게 되겠어요? 얘부터 나와야겠죠. 끊다 동사 무엇을?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이렇게 어순구조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 균형 발전을 이루다. 여기서는 이루다 동사 얘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무엇을? 사회 균형 발전을 을 들어가는 이 목적어 부분을 얘 뒤로 보내셔야 돼요. 뒤로.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분석하면서 동목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게 중국어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통고 앞으로 보내는 거죠. 무엇을? 提供公平的教育机会 그죠? 뭘 통해서? 제공하는 거. 동사 무엇을 제공했어요? 아까 교육의 기회 목적어죠. 그래서 통고 提供公平的教育机会 이게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다포 깨트리다 동사 무엇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이 부의 그죠?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다포 끊는다. 예, 끊다 다포 썼어요. 财富继承 그죠? 예, 부가 계승되는 거니까 이게 부의 대물림 정도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대물림 이러면은 한국어로 대물림 가지고 되게 고민하실 텐데요. 대물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이걸 물려주는 거, 계속 이어주는 거니까 찌청 정도로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대물림 이 세 글자의 단어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포 뭘 깨트린다 동사 자이푸지청 그죠? 예, 부의 대물림이라는 어싱循환 악순환을 깨트리는 거죠. 나포 어싱循환 목적어. 그 다음에 수어도안 역시 줄이다 서술어 부분이죠. 무엇을? 빈부 차距, 빈부 격차를 줄이고요. 实现 실현하다 동사 무엇을? 社会的均衡发展 균형 발전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사 목적어에 중국어 어순 구조로 옮기셔야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한 거지.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그죠? 자이후지청 어싱循환 다포 이렇게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잘 읽고 의미를 짧게 끄는 다음에 그 의미 안에서의 동목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어순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중국어 표현 대물림이 아니라 그에 비슷한 의미의 찌청이라는 중국어 표현을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빨리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성장, 그다음 분배, 복지가 선순환해서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 된다. 한 문장. 역시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의미를 잘 분석해서 짧게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짧게 나눈 문장 안에서 주동목 관계 잡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중국어 표현을 최대한 배운 표현들을 활용해 보시는 거죠. 자,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볼까요? 지금까지 줄고 이렇게 왜? 시간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주일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나눴어요.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됐어요. 이렇게 끊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선순환해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선순환 해야 하고요. 그죠? 선순환 하여 여기까지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 한 3-4문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주일날 그래서 줄곧 지금까지 이렇게 부사구로 빼고요. 国家发展的模式 그죠? 예, 국가 발전 패러다임 고민하지 말고 국가 발전의 어떤 모델 같은 의미거든요. 중국어스러운 표현을 찾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국가 발전의 모식 모델 패러다임이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 지종짜이 정장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쉽게 가셔도 좋아요. 이 정장 위주 이런 표현 배웠죠. 자, 성장 위주였어요. 나눠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른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죠. 앞으로는 진호 인가의 싱청 앞으로는 뭘 형성해야 돼요? 성장과 분배와 복지의 선순환, 량싱循환합니다. 그래서 싱청과 량싱循환이 따페이를 이루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해서 외워두시고 여기다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싱청을 잡아내실 수 있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 형성해야 되느냐? 성장과 분배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발전해 가야 된다. 실현, 실현하다로 동사를 만들고요. 균형 파전, 균형 발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동목 구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그대로 대입해서 넣으려고 하면 번역은 어렵습니다. 절대 그렇게 한국어 문장과 중국어 문장이 1대1로 대입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어 문장 잘 분석하셔서요. 의미 단위를 가능하면 짧게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그 짧게 끄는 의미 단위 내에서 중국어니까 중국어의 어순 구조로 바꿔주시고요. 세 번째 뭐였어요? 중국어 표현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중국어 작문을 조금씩 해보시고 처음에는 많이 실수하실 거예요. 근데 좌충우돌 내가 이렇게 또 실수하고 틀려보고 하셔야 결과적으로는 저의 중국어 작문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찡이 지우징 해서요. 좀 더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중 번역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 겨울 방학에는요. 한중 번역 실력을 크게 늘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팁 활용하셔서 많은 연습해 보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또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